안녕하십니까, 팡시타인입니다. 대망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도 이번 설을 맞아서 저희 고향에 들르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 제가 이곳에 살 때만 해도 전 고창이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라고 말하긴 좀 그런가? 나이가 근데 들면 들수록 우리나라에는 다른 큰 도시가 엄청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서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고향이 어디니? 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을 때 저 고창 특별시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제 장난스럽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비록 서울, 부산, 대구, 광주처럼 사람들이 완전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꿀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좀 있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장난스럽게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고창 특별시라는 말이 완전 터무니없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 고인돌 때문이죠. 고인돌은 선사시대의 돌무덤의 일종으로 영어로는 돌맨이라고 합니다. 고인돌은 거석기념물의 하나이며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등의 이집트나 아프리카 대륙의 각종 석조물과 영국의 스톤헨지, 프랑스 카르나게 열석 등이 모두 거석문화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고인돌은 계급 분화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에 주로 만들어졌고요.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 권력이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돌 화살촉이나 간 검돌, 민무늬 토기, 청동 제품이 주로 부장품으로 발견이 많이 됩니다. 2000년대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까지 되어 있는 이곳 고창에는요, 고인돌이 440여 개가 매우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밀집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알려져 있죠. 고인돌 중에 이제 고인돌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둑판 모양의 남방식, 탁자 모양의 북방식 등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고인돌의 각종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고인돌의 발생과 성격을 아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돌 화살촉, 돌칼 등을 사용하던 청동기 시대에 이러한 큰 돌은 어떻게 만들고 옮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기발한 여러 방법이 쓰였답니다. 큰 덮개돌을 만들 때는 큰 암석이 있는 곳 채석장으로 가서 인위적으로 홈을 여러 개 낸 다음에 그 사이에 나무를 꽂아서 뜨거운 물을 붓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을 거라고 합니다. 또는 홈을 내고 그 사이에 물을 넣어서 겨울에 물을 얼게 해서 물이 얼면서 팽창하는 것을 활용해서 돌을 떼어내었을 거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물의 상태 변화를 하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옛날 청동기 시대에도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아서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굉장히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 쓴 방법들은 굉장히 아이디어틱한데요. 통나무들을 활용해서 지면과의 마찰력을 줄이는 방법을 주로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바퀴 역할을 나무로 활용을 하게 한 거죠. 간단하게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무나 물을 활용한 쐐기를 활용해서 돌을 쪼갠 다음 큰 덮개돌을 많은 통나무 밑에 깔고 그 줄로 이제 돌에 연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힘을 합쳐서 돌을 당겨서 고인돌 아래에는 이제 시신과 여타 물건들을 놓고 그 옆에 구덩이를 만들어서 이제 받침돌을 세운 다음에 다시 그 받침돌까지 흙으로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나무 토막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덮개돌을 올린 후에 이제 흙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고인돌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이 북방식 고인돌은 이제 탁상식이기 때문에 탁상을 다 만들고 나서 그 흙을 제거하는 거고요. 남방식은 굉장히 큰 돌을 이제 위에 올리는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탁상식처럼 덮개돌을 이렇게 쓰는 것들은 조금 그 덮개돌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돌을 쓰게 되는 것이죠. 과학을 하는데 탐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한 가지 만드는 것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인돌 중에는요, 가장 큰 덮개돌의 무게가 약 140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인데요. 140톤짜리 덮개돌을 1km 정도를 채석장에서 옮긴다라고 할 때 대략적으로
사람 몇 명이서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덮개돌을 옮기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용해야 되는 과학적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몇 명이 필요했을까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 시대에 그만한 사람들이 덮개돌을 옮기는데 움직였을 것이고, 이것은 그 시대, 청동기 시대의 이 부분에서 계급화가 얼마나 되었고 그에 따른 집단의 크기와 그 시대의 권력의 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인돌에 대한 과학적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 영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팡슈타인이었습니다.